구독, 좋아. 네, 안녕하십니까. 독감 걸린 전곰이 오늘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작년은 아니고, 올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진통제와 병원에서 조제해준 약으로 버티고 있는 전곰입니다. 작년 그 9월 컨퍼런스 때 아이폰 X를 공개하면서 아이맥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맥 프로가 2014년도에 멈춰 있는 것과 달리 아이맥은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5K도 내놓고 여러 가지 성능을 이제 다변화시킨 제품들도 내놓고 꽤나 많은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공개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잘 몰랐습니다. 홈페이지에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매는 불가능하고요. 가격이 얼마냐? 들으시면 깜짝 놀랄 가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630만원. 630만원이죠. 630만원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요. 끼견가 분들은 담배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갑에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 두 갑이죠. 근데 630만원이면 1260갑입니다. 그죠? 1260갑. 비싸요. 너무 비싸요. 개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가격을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놈들도 정당한 가격이 아닌데 또 이렇게 받아 처먹을까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적당히 이제 견제도 하고 얘네들도 긴장도 좀 하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긴장까지는 안 탈지도 모르겠지만 애플을 점점 까는 사람이 많아져야 얘네들도 정신 차리고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추구하는 바가 어찌됐든지 간에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뭐 사원복지를 어떻게 하든 돈을 어떻게 벌든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좀 사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온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많이 들어가는 그 CPU예요. 그리고 서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CPU죠. 작동 클럭은 3.2GHz이며 터보 부스트 시 4.2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사람이 바보가 되네요. 이 간단한 단어 기억이 안 나네. 제온 시리즈는 뒤에 뭐가 붙던지 간에 뭐 E가 붙던지 W가 붙던지 간에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서버용으로 쓰거나 작업용으로 쓰기 용이하죠. 동영상 작업은 파이널 컷 10과 더불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매끈함을 보여주는 툴과 기계입니다. 멀티캠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모든 코덱을 불러들여 편집을 용이하게 해주죠.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전 세대의 동영상 편집은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요. 파이널 컷 7을 쓰던 시절에 모든 동영상은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변환한 후에 작업을 해야 버벅거림이 없는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뭐 프리미어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뭐 어차피 테이프로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인제스트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제스트 과정에서는 애플이 요구하는 혹은 프리미어가 요구하는 특정한 코덱으로 변환을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아이폰은 MOV, 뭐 삼성 휴대폰은 MP4,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뭐 3GP도 있고요. 휴대폰 기종마다 뭔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꼭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편집을 진행을 했어야 매끄러운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 하면 무한 버벅거림, 무한 로딩, 그리고 플레이 버튼인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면 2, 3초 뒤에나 움직이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볼 수가 있고 렌더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화면을 출력해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제온과 그 애플의 만남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이시에라 맥 OS에서 돌리는 프리미어 프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인풋이 어떤 코덱이건 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하모니로 작업을 끝장냅니다. 정말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바로 플레이가 되고 영상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MXF나 MT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로딩이 걸리기는 해요. 하드웨어도 좋아지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이엔드 게이밍 컴퓨터의 벤치마크를 이런 워크스테이션들이 진짜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구매한 230만원짜리 컴퓨터와 회사에서 구매한 거의 돈 1,000만원, 돈 700만원짜리 금액의 그 맥킨토시 하드웨어 사양이 성능 수치상 3배 차이 가까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230만원짜리 제가 맞춘 윈도우 컴퓨터가 훨씬 더 좋았죠. 워크스테이션은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벤치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어쨌든 작업만 잘 되면 되죠. 빠르게요.
이게 다 잡스가 컴퓨터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넥스트 때부터 내공을 쌓아온 여러 가지 스킬들로 컴퓨터의 설계, 그리고 만듦새,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의 유연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탑재를 해놨어요. 물론 이제 애플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도 굉장히 많이 까입니다. 문제가 없는 운영체제가 아니다. 걔네들도 뭐 이게 윈도우처럼 문제가 생길라 치면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잡스 없었던 애플은 애플 3 같은 이상한 컴퓨터나 팔 줄 알았던 정말 듣보잡 회사였습니다. 회사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잡스에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진심이요. 그 전까진 애플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컴퓨터 회사였어요. 아이맥 같은 컴퓨터는 절대 못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잡스와 애플은 잘 해왔죠. 왜 갑자기 칭찬 릴레이냐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극딜 구간입니다. 칭찬은 끝났어요. 애플에서 내놓는 맥은 전부 다 비쌌습니다. 팬이 없어서 열을 못 식혀도 그렇게 큰 고성능 컴퓨터가 아닌데도 시중가보다 0.5배는 비쌌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아이맥 프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다나와를 뒤져 찾아낸 아이맥 프로 기본형의 하드웨어 가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들으실 때 주의사항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온 CPU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뭐 학술적으로 잘 알거나 이 성능과 이 성능이 정말 똑같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명백히 이제 겉표면상으로 수치상으로 어떤 데이터상으로 가장 근접한 모델을 골라봤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K 모니터, 5K 모니터 같은 경우, 지금 4K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대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치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5K 모니터는 160만원 선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4K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질이 좋고 나쁘지 않지만 5K 같은 경우도 더 많은 그 화소수와 더 많은 표현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는 있죠. 그래서 LG에서 나온 모니터인 5K 모니터가 160만원입니다. 아이맥 프로는 5K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해왔죠. 아이맥은 5K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왔습니다. 처음 공개될 당시 모니터만 해도 아이맥 가격이었습니다. 5K 모니터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떨어져서 160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졌네요. 제온 코어 같은 경우는 80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시드린 금액은 정확히 일치하는 사양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요구대로 재설계를 한 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애플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양의 그 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근접한 사양을 좀 골라봤는데 제온 코어가 대략 8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비슷한 계열에선 가장 비싼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뭐 애플이 뭐 워낙에 좀 비싸게 부르니까. 그래픽 카드로 장착된 것은 베가 56입니다. 베가 56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위 그래픽 카드는 GTX 1080 Ti의 대항마로 나온 베가 64의 하위 호환 기종입니다. 현재 저 모델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램은요, 램 가격은 이제 아이맥에는 기본형이 32기가 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맥 프로다 보니까 전문 분야에서 사용이 돼야 돼서 기본 탑재된 램의 숫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럭 수도 2666 클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램값이 천정부지라서 떨어질 생각을 하는데요. 램 8기가짜리 램으로 4개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56만원이 나오네요. 제온 메인보드는 50만원. 뭐 제온이 달리는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비싸네요. 50만원보다 저렴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구동되어야 하고 또 맥킨토시 수준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높여봤습니다. 점점 코가 막히고 있죠. 체감하는 성능은 그만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케이스 뭐 대략 10만원, 파워도 대략 10만원으로 잡고요. 주변 기기도 뭐 키보드 마우스도 10만원으로 잡아보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금액 386만원이 나옵니다. 386만원이요. 운영체제나 통합 IO 시스템의 비용을 100만원으로 쳐도 486만원입니다.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I/O 시스템이 썬더볼트 단자도 있고 뭐 USB-C 단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으로 이제 보드를 따로 설계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100만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486만원, 5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3% 정도 먹죠. 15만원 정도가 순이득이라고 했을 때 애플이 가져가는 마진은 자기들 마진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거의 185만원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공정도 있고 사람도 운영해야 되고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책정한 건 좀 너무 양아치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극딜할 게 당연히 가격뿐만은 아닙니다. AS도 장난 아니에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가 파손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사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르게 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퍽 엎으면 바로 깨져요. 액정에 금이 쫙 갑니다.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쫙 가요. 그 자동차 달리다가 돌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금이 요만큼 가 있다가 점점점 벌어지잖아요. 걔는 그냥 한 방에 빡 찍었을 때 빡 갑니다. 그럼 얘를 갈려면 그래 뭐 어차피 유리가 나간 거니까 유리만 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오산 시민들을 사랑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구형 아이맥, 그 두꺼운 아이맥이 있어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좀 두꺼운 아이맥, 미리수가 한 5cm 됐나 두께가. 가장 얇은 부분의 지점이 한 5cm 됐던, 한 3cm인가 됐던 아이맥 구형이 있어요. 그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유리만 교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돈으로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맥들은 there is impossible 합니다. 50만 원 정도 액정 수리비가 요구됩니다. 왜냐고요? 액정 패널이랑 다 같이 갈아야 돼요. 전면 패널 자체를 다 확 뜯어서 확 갈아야 돼. 페이스 오프를 시켜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뭐 고릴라 글래스니 강화 글래스니 방탄 유리니 어쩌니 해도 유리니까 깨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진짜 생각보다 정말 잘 깨집니다. 망치로 걔를 내리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망치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잘못 들고 가다가 툭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 그 맥 모니터들이 이렇게 겉면에 있고 요런 그 모니터 베젤처럼 이 액정 유리가 보호되질 않아요. 여기가 다 그냥 전면이 다 유리니까 뭐 디자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손율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까지 수리비가 많이 나가게 디자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에 애플을 샀던 이유는 그래픽 작업에 독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잡지 편집, 신문 편집 이런 것들은 다 맥에 있는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했었어요. 뭐 요즘은 안 하겠죠. 근데 맥 같은 경우 이제 파이널 컷 프로 7의 어떤 약진을 통해서 방송계에 굉장히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을 확고하게 시켜준 컴퓨터인 거는 확실합니다. 뭐 에러나 문제나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았고 굉장히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윈도우 PC에서 그래픽 작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걔네랑 같이 하려면 윈도우로 워크스테이션 마련해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애플은 아이폰 10에서 자행했던 양아치 짓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추 499만 원 정도면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근데 뭐요? 630만 원이요? 이씨 개 이름이냐? 이씨 지금 현재 아이맥 27인치 5K 기본형 모델이 295만 원입니다. 물론 하드웨어 차이? 많이 나겠죠. 성능 차이? 졸라 많이 나겠죠. 하지만 2배 차이는 아니에요. 2배 이상 차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체감상 진짜 진심으로 그 맥 프로가 잘 나오긴 했어. 근데 295만원짜리 PC랑 630만원짜리 아이맥 프로랑 배틀 띄워보면 이게 렌더링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거라는 거야. 20분 걸릴 렌더링 시간이 얘는 15분 내에서 끊는다 이거예요. 이 15분 때문에 630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거기다가 CTO 더 붙이잖아요. 한 1,500만 원 넘어갈걸? 지금 저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저거 CTO 붙여가지고 하면 끝장납니다. 개 비싸져요. 일반인들은 뭐 엄두도 못 내지 뭐. 렌더링 빠르고 잘 돌아가죠. 뭐 구형 아이맥 2대를 사고도 30만 원이 남는 금액으로 이 돈으로 뭐 파컷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놈의 10들이 아주 다 문제지 문제야. 파이널 컷 10도 굉장히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빠요. 뭐 잘 돌아간다고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쁩니다. 불편할 땐 또 더럽게 불편하고요. 안 돌아갈 땐 또 더럽게 안 돌아갑니다.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좋은 내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툴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맥은 맥대로 맥 빠지게 하고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성능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소비자들만 죄송합니다. 소비자들만 봉이 되는 이 세상. 정말 애플 너 자꾸 그렇게 소비자 등쳐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빠이.